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온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봤습니다.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또 누군가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김현수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도윤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32평 공간이 이렇게 넓고 적막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간단히 식사하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가끔 동네 정자에서 바둑이라도 두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적막함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식사는 잘 드시고 계시죠? 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짧고 건조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솔직히 의외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시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가족인데요. 가족.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네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저에게 내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는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혼자서는 차려 먹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민아. 그 말이 나오는데 목이 좀 메었어요.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항상 배려심이 깊고 다정했어요. 도윤이가 출근한 후에는 주로 저와 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실 날이에요. 며느리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혼자 살 때는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서 자주 빼먹곤 했는데 며느리는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함께 다녔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려주고 처방전도 함께 받아오고 마치 친딸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아니야, 다 좋아. 너 덕분에. 그때 며느리가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시니까 집이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이 나중에 모든 걸 망가뜨릴 씨앗이 될 줄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의 관계를 지켜보니까 뭔가 어색했거든요. 정민 씨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면 도윤이는 항상 급하다며 대충 먹고 나갔어요. 여보, 천천히 드세요. 시간 없어 늦겠어. 문 쾅 닫고 나가는 소리. 며느리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반대로 저와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나 별거 없었어. 그냥 열심히 살았지.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가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회식이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보다 며느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민아, 미안해.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또 그 말이었어요. 가족.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어요. 거실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전구가 나갔나 봐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져와서 전구를 갈려고 했는데 키가 잘 안 닿더라고요. 위험해, 내가 할게. 그렇게 전구를 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전구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황급히 저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서 며느리 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둘 다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쁜 눈이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황급히 물러서며 말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서로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모습, 차 끓여주는 모습,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조절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윤이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왜 체크하는 거야? 됐어, 피곤해. 먼저 잘게. 쿵쿵 발걸음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실에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왜 안 들어가? 아버님. 잠 안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눈이 빨갛더라고요. 정민아, 울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한마디 물으니까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며느리를 넘어선 다른 감정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제 시선이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며칠 후였어요. 도윤이가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이서 저녁을 먹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버님, 뭔가 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왜? 요즘 들어서 저랑 말씀하실 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역시 눈치챈 거였네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가 차를 2잔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 혹시 아버님께 불편을 드린 게 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었어요. 가족.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가족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민아, 그때 며느리가 제 손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아버님, 혹시 외로우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버님, 오늘이 생신이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케이크는 작았지만 예뻤어요. 그리고 옆에 편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아버님께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지내세요. 아버님의 며느리 정민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정민아, 고마워. 그때 며느리도 울고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아버님.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향기,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몇 초였을까요? 서로 꼭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몸을 떨더라고요. 아버님, 며느리가 제게서 물러서려고 했는데 저는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정민아, 미안해. 그때 제가 정말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나 너를 며느리로만 볼 수가 없어. 그 말이 나온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정민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버님, 저는 도윤이의 아내예요. 며느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정민아,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아버님,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다음 날 도윤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원래는 하루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일찍 들어온 거였죠. 왜들 이래? 뭔 일 있었어? 도윤이가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야, 이 분위기는? 그때부터였어요. 도윤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TV 보고 산책 좀 했지. 정민이랑 같이요? 대답을 머뭇거리니까 도윤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매일 아버지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날부터 도윤이는 변했어요.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며느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차를 가져다 줬는데 도윤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고맙다, 정민아. 천천히 드세요. 평범한 대화였는데 도윤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정민아, 이리 와봐. 그리고 둘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곧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요즘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정민이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정민이한테 너무 의지하시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아,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민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정말 위험했어요. 며느리지 뭐겠어? 정말요? 아버지,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정민아, 너도 와. 우리 셋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뭔가 있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왜 이렇게 어색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집에 오면 둘이서 다정하게 앉아있고 이게 정상이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아버지도 이상해요. 정민이 앞에서만 말이 많아지고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상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민이를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봤어? 도윤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정민이를 그리고 갑자기 며느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정민아, 너는 뭐야? 너도 아버지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모신 게 이거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든 게? 그때 도윤이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도윤아, 그만해. 정민이 잘못 없어? 제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도윤이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정민아, 짐 싸. 여보, 짐 싸서 나가. 당장.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정민아,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도윤이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도윤이도 이사를 갔습니다. 저를 원래 아파트에 혼자 두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 그 작은 감정이 온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금기된 마음의 대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제발 멈추세요.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며 꼭 멈춰주세요. 한순간의 마음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